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간 법률 상담소 커뮤니티 교육 웨비나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간 법률 상담소는 한인 커뮤니티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아시안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그리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교육 웨비나 플랫폼입니다. 저는 한미연합회 어시스턴트 디렉터 윤이래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4월 웨비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법무영사님이신 이상수 영사님께서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본 웨비나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 영상과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된 정보는 2023년 4월 현재 기준이며 이 영상은 곧 녹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2023년 4월 이후 시점에서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영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그러면 웨비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이상수 법무형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국적, 공증, 비자 등 법무부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교민분들을 모시고 미주 지역에 특히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국적법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이후에 우리 영사관의 신희영 검사님께서 이번 4월 월간 법률 상담소 웨비나에서 한 번 더 했으면 하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뭐 변호사님들께서 많이 접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에, 이렇게 설명회를 변호사님들 앞에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또 웨비나 발표 경험도 많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은 재동포를 위한 국적법 설명회라고 붙여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미주동포를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순서는 국적의 기본 개념하고 국적법의 기본 원칙을 보신 다음에 각종 국적 관련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적의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국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2조 제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로써 만들어진 법률이 국적법이 되겠습니다. 국적 취득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국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갖게 되는 거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한 이후에 후천적으로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재미동포들 많은 분들처럼 미국 이민 오셔가지고 시민권을 따시는 경우 본인의 의지에 의한 귀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또 입양아들 이런 경우가 있고 혼인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국가의 경우에 자국민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그 국가 국적을 갖게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생에 의한 국적 부여 방식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또 출생지주의,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미주 국가들, 북중 남미 미주 국가들이 지금 보면 출생지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규약법 제301조 A항에 보면은 미 합중국에서 출생하였고 미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는 선천적으로 미 합중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경우의 국가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버지의 그 혈통만 따르는 부계혈통주의와 어머니 아버지 양쪽을 다 따르는 양계혈통주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25년 전인 1998년 6월 14일에 예, 종전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전에 출생자 중에서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분은 한국 국적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국적법의 기본 원칙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에 보면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가 출생 당시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단일 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법 제15조에 보면은 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경우에 우리 교민들이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면 그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날짜가 우리 국적을 상실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또 국적법 제10조에는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일정한 때가 되면 국적 선택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대부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여기 해당되겠죠.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아까 보신 이제 혼인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예외적 복수 국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예외적인 복수 국적을 허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복수 국적을 인정하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제도입니다. 복수 국적을 인정을 했는데 국내에서 체류 중에 본인의 유리 또는 불리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국적을 주장한다 그러면 법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약을 받고 복수 국적을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인정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이제 우리 재동포 숫자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동포청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포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복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적 선택 의무가 있고 후천적 복수 국적자도 원칙적으로는 불허하는데 예외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3장에는 이제 국적법 관련된 제도입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나서 복수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출생으로 한국 및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허용하고 국적 선택의 의무가 있다는 거, 이건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만 65세 이상 고령 동포에 대해서 영주 귀국을 원하시는 분들을 정착을 돕기 위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과거에 해외 입양돼서 국적을 상실했던 해외 입양인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수 국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수 외국 인재 및 특별 공로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후손의 경우도 이제 해당되는데 우수 외국 인재 제도라는 게 제가 그 2010년도 국적법 개정 시에 이게 도입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인재에게 복수 국적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통계를 보면은 매년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수 인재하고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후손분들 이 경우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국적을 보유하게 계속 갖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국적을 유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을 하든지 또 아까 혼인 원치 않는 국적 취득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수반 취득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외로 미국을 보겠습니다.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을 하면서 데리고 온 미성년 자녀들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 동시에 같이 수반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떴다고 보기 어려워서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할 경우에 예, 국적 보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같이 외국 불행사 서약을 하고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적 그 선택 신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국적 선택을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데요. 그 국적법 제 12조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먼저 이 국적법 12조 조항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특히 그 헌법 소원을 통해서 또 불합치 판정도 받고 이렇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법조항을 한번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여기 이 조항은 이 단서 조항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 1항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행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또 2항에서는 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라는 경우에는 사망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가 1항, 2항만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만, 불구하고 다만 이렇게 반복되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남녀 모두 만 22살이 되기 전, 요건 생일 기준입니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이제 국적 선택 신고라고 하고요.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국적 이탈 신고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 복수 국적을 유지할 경우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는 복수 국적이 가능해지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적 선택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만 22살까지 국적 선택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그중에 남성이 이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복수 국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모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이제 모두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냐? 그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자의 개념입니다. 국적법 제13조에 보면은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에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흔히 원정 출산자라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하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병역 의무를 마치더라도 아까처럼 뭐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 국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직 하나의 국적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때는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가능하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적 이탈 신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제일 여기서 많은 관심을 미주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교포 2세 분들 중에 교포 2세로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분들이 군이나 또는 이제 연방 공무원으로 이제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 이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이제 결격 사유를 이제 결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꼭 국적 이탈을 제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국적 이탈 신고입니다.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22세까지 이제 이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남성의 경우는 이게 다릅니다. 선천적인 복수 국적 남성은 출생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에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뭐 영주권 상태에서 낳았다든지 또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시민권 상태에서 낳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자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라 그러면 어, 출생 이후부터 언제든지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은 18살이 막 돼서 막 그 신청이 이제 몰려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 18세라는 개념은 병역법 제8조에 우리 국민들은 남성이 만 18세가 되면은 병역 준비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제 군 자원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병역 판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입대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후속 절차가 되는데 만 18세가 되는 해에 3개월에 이제 유예기간을 줘서 지금 이렇게 이탈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적 이탈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기간을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병역 의무를 즉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 면제를 받아야만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 요거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 18세가 되는 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만 18세가 되는 해는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이전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그 3월 31일까지는 2005년생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했습니다. 2005년생이 만약에 12월생이라고 하더라도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올해가 18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월 31일 이전에만 신고가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2005년생이라 하더라도
이미 3월을 지나서 4월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2006년생이 가장 그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높은 연령이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외국에 실질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주소지 관할 재공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예, 국내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 국적 이탈 신고를 제대로 못하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가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예,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에 국외 거주 사유로 24살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25살이 되는 해에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허가는 계속 연장해서 병역 의무가 끝나는 37살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병무청에서 합법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국내 방문이 자유롭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특히 국내에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모국 수학도 허가를 받게 되면 유학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37살까지 입영을 연기하고 병역이 기간을 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그 예를 보면은 복수국적자 또는 그 부모가 1년의 기간 중에 총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총 6개월 이상이라 그러면 날수로 계산해 보면 183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이상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 이분들은 외국에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행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이 중요한 것은 그다음 또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 활동한 경우도 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수국적자 본인뿐만 아니고 그 부모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해서 국외여행 허가를 한 거기 때문에 부모라고 만약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다른 장기 체류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그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는 거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여성이 이제 그 22세 이전에 국적 선택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법무부의 국적 선택 명령 대상이 됩니다. 아, 법무부가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1년 이내 에, 외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그 상실되기 이전까지는 복수 국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22세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모든 여성은 모두 국적 선택 명령을 받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그 대상자들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어떤 계기로 확인이 된 경우에 선택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국적 자동 상실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관련 제도 중에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예, 아까 그 국적법 제12조를 제가 일부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적 이탈을 이제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내렸는데요. 그래서
2022년 10월 1일에 국적법이 개정이 돼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그 기간 안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국에서 출생해서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런 사람이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절차를 보면은 재공관에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아가지고 법무부에다가 저희가 매주 송부하고 있습니다. 송부하면은 법무부에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건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분류해서 국적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가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7인의 정부위원과 23인의 민간위원이 있어서 총 3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적 관련 각종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소개해드린 우수 인재를 이제 판정한다든지 또는 국적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외국으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주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적 판정이 모호하신 분들 이런 경우는 국적 판정도 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예외적인 국적 이탈도 이제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그 아직도 이 심의위원회가 예외적 국적 이탈을 위해서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이제 5월 달에 예정 첫 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까지 작년 12월 말부터 접수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부로 보니까 19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연히 그냥 그 시기를 놓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의 이제 하기 본인이 이제 이 그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었다든지 또는 또 공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밀을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더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경우에 대비했을 때 그때 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런 걸 전부 자료를 소명해서 이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그럼 도대체 정당한 사유가 뭐냐? 이걸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데 저희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케이스들을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제도 중에 또 국적 회복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우리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 다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국적 회복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흔히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보니까 남미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사업성 필요 때문에도 많이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셔서 지내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철수하시면서 우리 국적을 다시 되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는 국적 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아까 또 예외로 말씀드린 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권 복수 국적 허용 대상자는
예외가 됩니다. 우수인재라든지 특별공모자, 또 입양아, 65세 이상 고령 동포들 이런 분들은 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요 신청 장소는 대상은 일단 우리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국내나 국내 출입국 관서나 또는 제공간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 또 미성년 자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부모의 국적 회복 신청 시 수반 신청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특별공모자 우수인재로 이제 그 회복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지금 저 동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65세 이상 그 동포들의 국적 회복 부분입니다. 특히 그 이민 1세로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쭉 지내시다가 연세가 웬만큼 드셔가지고 어,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이제 정착을 하시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귀국 정착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물론 위주동포뿐만 아니고 원래 만들어진 거는 저 옛날 그 소련 연방에 근무하던 연방에 거주하시던 뭐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데 고려인 농포들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려고 보니까 그 나라 국적이 또 그 국적 상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국적을 못 버리니까 우리 국적에서 계속 외국인 신분으로 지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제도가 마련됐고요. 그 이제 이 제도는 이제 모든 저 외국 국적 동포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그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 외국인 관세에 거소 등록을 한 다음에 국적 회복 전차를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이 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은 외국 국적 불행사 사역을 마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조금 더 이게 순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거소 등록이라는 게 있죠. 그 일반 외국인들은 국내에 들어가게 되면 출입국 관세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외동포 분들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소증을 받게 됩니다. 거소증을 받게 되고 거소 등록을 자기가 쭉 그 한 주소지에서 지내겠다는 그 주소를 설정해서 거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국적 회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공관에서 재동포 비자를 미리 받아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흔히 무비자로 입국하신 다음에 출입국 관서에서 거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불편이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거소 등록을 마친 다음에는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한 허가받기까지 한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 회복 허가를 받게 되면은 국민 선서를 하고 국적 회복 증서도 받으면서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세약을 동시에 함으로써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복수 국적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 국민이 됐기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 한국 여권도 정식 여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허가받기까지 이제 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러면 7개월 동안 꼼짝없이 체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개월을 무조건 그 허가받을 때까지 무조건 계속 체류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그 국적 회복을 그 심사하는 기간 중에 해외 체류하는 게 확인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심사를 이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한국에서
영주귀국에서 정착하는 걸 돕는 취지이기 때문에 와서 신청만 해놓고 해외 나가 계신 분들한테는 이분이 과연 국적회복이 필요한 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과정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만약에 그 중간에 외국을 꼭 나갔다 오셔야 될 부분이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신청하신 출입국 관서에 그 담당자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언제까지 좀 다녀오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 처리하는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적 상실 제도가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국적 상실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안 했다고 과태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막 30년 전에 저 시민권 따신 분도 이제 와서 국적상실 신고 하시는 경우도 보고 이러는데 미리 이제 기회가 되실 때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동포 비자를 신청하실 때도 어디까지나 이제 비자라는 거는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상실된 걸 정리가 된 다음에 비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많은 일이 국적 상실 신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간 나실 때 꼭 해주시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장소는 굉장히 그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내 뭐 시군 구청이나 읍면동도 가능하고 또 재공간 어디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이 외국 시민권을 따셨는데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복수국적이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시민권 따신 날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됐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또 어떤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은 외국 국적을 취득을 한 뒤에 기존의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여권이 10년씩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이 되다 보니까 금방 시민권을 받고 나서도 한국 여권을 이제 굉장히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취직국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된다 그러면 부정 여권 사용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설명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영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저희가 또 웨비나 좋은 교육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교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법률 주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월간 법률 상담소 커뮤니티 교육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